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세계타임즈 발행 겸 대표이사입니다. 아이고, 예. 영광입니다. 예. 여기까지 와주시고. 예. 네. 여러 가지 참 그 여성으로서 네. 참 이 정치의 험난한 길을 출발하신다는데 용기가 참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정치의 입문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네.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하고는 그 어떤 인연으로 해서 네. 이게 작년에 이렇게 영입 1호로 이렇게 하시는지요? 정확하게 영입 7호고요. 예. 올해가 18년이니까 예, 예. 15년 말쯤 됐을 겁니다, 아마. 예. 우리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때. 그렇죠.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하고, 예. 김한길, 안철수, 천정배, 박지원, 뭐 조승영 의원, 권노가 고문님, 대부분 다 호남권의 예. 의원님들이 다 탈당을 하고, 거의 우리 민주당이 좌초 위기에 놓였을 때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TV를 보면서 무슨 정치가 저런가, 저렇게 매일매일 시끄러운가 라고만 더 염증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호남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 측에서 이제 영입 제의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임원된 지 이제 3년 차였고, 예. 이제 뭐 일을 제대로 할 시기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영입 제의가 와서, 사실 처음에는 그거 제가 제 일이 아닙니다. 예. 하고 반대를 하고 제가 거절을 했죠. 그런데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보시면 알겠지만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 그때의 간절함은 호남의 민심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 호남의 민심을 열어달라. 결국은 대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호남의 지지가 없이는 대선 승리를 집권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호남 출신, 그리고 호남 출신 여성, 그 다음에 또 기업에 있는 여성을 저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때 키워드가 호남 기업 여성이었어요. 저를 영입하겠다고 하신 키워드가. 세 가지였죠. 네,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오셔서 제가 거절하면 말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마치 신내림처럼, 하나님이 주신 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한 일이 아니라.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 전 대표 시절이죠. 예. 저에게 이제 인생의 나머지를 어떻게 살고 싶냐, 꿈 넘어 꿈이 뭐냐, 이런 말씀도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고향이었는데, 그 간절함에 무릎을 꿇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양 후보님을 그때 당시 어려울 당시에 누군가 다리를 놨을 거 아닙니까? 직접 안면은 없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총선을 앞두고 영입을 주도했던 분이 문재인 대표와 최재성 의원.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리스트에 한 2만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이렇게 계속 스크린해서 온 게 이제 저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메일로 왔어요. 이메일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한번 뵙고자 한다, 이렇게 메일로 와서 저 양반이 나를 왜 보나 하고 그냥 10만 원 정치 후원금 보내드리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와서 뵀죠. 결국은 뵙고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최재성 의원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왔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큰 역할을 하셨고. 인재영입 전체는 최재성 의원님이 이제 기획해서 했고, 아마 그 인재영입으로 총선에서 승리했고 대선에도 승리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영입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종인 그 전 대표를 영입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최재정 씨도 이제 물러나고 네. 이런 거 이제 그 있으면서 이제 당이 이제 그 쪼개지니까 네. 이제 마지막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김종인 씨를 붙들고 네. 해서 이제 당이 수습이 되면서 네. 그런 과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참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인재를 영입을 했는데 네. 김종인 전 대표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일이 많았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영입 대상자들은 뭐 비례대표를 뭐 학교 준다든가.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양 후보님은 그 당시에 비례대표를 고집 안 하고 지역구를 선택했을까? 네. 의아했어요. 네. 우리 이제 그 기자들도. 근데 좀 험나는 길을 또 가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의심이 저희들이 이제 그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걸 네. 서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네. 근데 비례대표 뭐 가수가 전국구로 뭐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문재인 대표 시절에 저를 영입하겠다고 한 목적이 대선 승리였어요. 예. 총선도 있지만 대선 승리가 목표였고, 호남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그냥 비례대표로 가버리면 저 혼자 잘 살고 뭐 배지 얻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런 길 안 갑니다. 예, 역시 예, 참 예. 여성다운 또 그런 성격 가지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네. 좀 그까지 좀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참 떨어지시고 이제 좀 그 최고위에 도전하셔가지고 네. 예, 그 당당하게도 또 입성하셨고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어려운 길을 또 강주시장 또 이게 출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유감스럽게 전 국회 두 분이 또 같이 또 경선에 전 국회의원님, 예, 예, 네, 예. 이용석 후보님, 강기정 후보님, 예. 네, 네. 근데 강기정 씨는 이제 이해를 한다 하지만 네. 이용섭 씨는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일자리 창출위원회 부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최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참모했던 분이 네. 또 영입하신 분이 이제 강주시장을 먼저 출마선을 먼저 했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그 발리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아, 선의의 네. 경쟁에 있어서 이겨나가야 한다. 아니, 뭐 선의 경쟁이 아니라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길을 뭐 못 가게 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명분 있게 뭐 가기를 원하시겠죠. 가치 있는 길로 가시기를 원하실 거고, 저는 흔쾌하게 뭐 가서 경쟁해라 이렇게는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바라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신 취임하시고 첫 번째 정책 1호 아닙니까? 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말 잘해보겠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하는 그 1호 정책인데 그렇게 쉽사리 부위원장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흔쾌히 예스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마무리도 되지도 않는 과정에 네.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네. 자기가 이제 강주시장 나올 우리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이제 출범해서 이제 20%밖에 안 됐는데 네. 그게 마무리하는 과정에 강주시장 출마하겠다고 이제 사표를 던져 나왔는데 네. 그 과연 그 강주 시민이 네. 어떻게 그걸 또 바라볼 것이며 네. 그것이 굉장히 또 관건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오면서 지금 당원 멤버 그 이제 유출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중앙당에서 명확한 답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네. 이게 이게 현장에서는 이제 각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 아닙니까? 네. 뭐 전자 그걸로 갔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건지 네. 지금 이제 많이 봤을 때 우리 양 후보님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된 거 유출을 뭐 그쪽 산 건지 현재 그러면 이게 강주 시당에 산 건지 정확한 서로가 답이 정확치 않더라고요. 일단 당원 명부 유출의 의혹의 중심에 계시는 분은 이용석 후보님이 맞고요. 예.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에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어떤 뭐
그 다음 어떤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말 당이 원칙과 기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 또 너무 과열 경쟁하고 혼탁 경선이 자꾸 되어 간다는 이 중요한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경선이 이렇게 혼탁 경선과 과열과 또 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정말 우려스럽죠.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저는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이 명분을 사용을 했고, 만약 이게 문제가 내가 대금을 이렇게 지불을 했고 명백하게 밝히면 될 것인데, 그렇죠. 왜 이걸 의혹으로 자꾸 남기고 제대로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일자리 부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제가 갖더라면 저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기업인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보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아마 제 온몸을 다 바쳤을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제 부위원장으로서 네. 이제 이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 현직에 계신 분이 이제 오히려 답답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우리 야경부님도 그 희생과 봉사를 해서 예. 지역 사회를 그걸 좀 키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기자들 본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이용수 그 후보는 예. 자기 개인의 사주가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타당에서 타켓이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예, 정부의 부담을 주고 현재까지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이걸 봤을 때 중앙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 참모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는 것 같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집중을 한번 여쭤보실 것 같고. 그러면 고발을 우리 이게 각 후보들이 했나요? 우리 그 중앙당에서는 고발 안 했잖아요. 강기정 후보님 측에서 했죠, 아마. 그랬죠. 우리 양 후보 입장에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나쁘게 보면 이 미투 사건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을 할 수 없죠. 이미 당원 명부 유출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가 있는데, 뭐 당원 명부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경선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경선 보이콧과 불사하겠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미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앞에 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명부가 없는 사람들은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경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도 원칙에 의거해서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최고위원회하고 또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면 아까 서두에 뭐 고발했으니까 경찰의 수사를 보고 결과를 보고 그 대응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그 무책임한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경선 후보들이 더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뭐 방금 말씀대로 불리한 쪽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님과 2년 가까이 이렇게 최고위원으로서 보필하면서 뵌 추미애 대표님은 굉장히 원칙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뭐 얼버무리면서 넘기거나 표의 이불리를 따져서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가 너무 커지고 이게 뭐 너무나 혼탁한 또 하나의 빌미가 되면 이 광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전국에 그러니까 17개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뿐이지 그것을 그냥 있는 의혹, 있는 뭐 불법을 그냥 묵인하고 가자. 그거는 절대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양 후보님의 그 입장이고, 제가 그 팩트를 확인한 결과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인터뷰를 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게 그거고, 그래서 이 광주를 놓고 각 그 야당에서 회의 때마다 2, 3부씩 이게 팩트가 나오거든요. 알다시피 이제 저희 세계타임즈 그 동영상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수습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이게 그
마이너스다. 그렇죠. 예. 오만하게 보입니다. 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에게도 이런 뭐 의혹을 갖고 경선을 치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광주 시민들도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용석 후보님이 워낙 12년 동안 여기서 도전하시고 또 고배도 드시고 뭐 너무나 많은 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 관계된 분들은 워낙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도 이 인지도도 워낙 높으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경선을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하루속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를 조금 더 빨리 경선을 좀 돌입하겠다라는 당의 의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중앙당 입장에서는 상대패 표가 이제 먼저 나오고 나면 네. 이게 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왜 그러냐면 이제 미투 사건 때문에 네. 그 이제 상황판을 그 역전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네. 이 강주도 아마 그럴 것 같은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장자연 씨가 전북 정읍 출신이죠. 예, 예. 조선대학교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미투 사건이나 이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촛불혁명 이후에 더 혁명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두운 음습한 곳에서의 모든 불평등, 차별, 그리고 희롱, 이런 모든 악습들이 제대로 양지로 나와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일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그냥 너무나 고질적인 있어서는 안 될 저 밑바닥에 그 쌓여있는 정말 적폐들을 한 번에 도려내고자 하는 여성들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도 사실은 이제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광역단체장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안타깝게도 또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또 나와서 네. 모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기대가 많이 컸었는데 네. 불미스러운 일로 또 퇴각을 하고 네. 그 과정에 국민들이 그렇죠. 여성에 대한 혐오가 더 늘어났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네. 있는데 네. 과연 강주 시민들은 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양 후보님이 그걸 어떻게 파고들 계획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사회 지도자를 우리가 사회 지도자를 만들고 또 지도자로 나가야 될 사람은 과거 삶의 궤적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삶은 글쎄요 보편적이고 보통의 삶이었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보통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오롯이 이해를 다 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전체를 사유화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이었다고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대한민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말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어떤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30대 초반에 대기업의 사장이 되면서 그야말로 호령만 하면 움직이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양자의 삶은 저 밑바닥에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저 밑바닥에서 자식을 하소연해서 태어나가지고 예, 올라오면서 우리 전 국민의 삶이 저한테 들어있어요. 여성의 삶, 고졸의 삶, 호남인의 삶, 직장인의 삶, 경력 단절맘, 대학생. 아마 저한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한 부분 저랑 다 공감하는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저를 기필코 영입을 해야만 호남의 민심도 문을 열고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삼고초려에서 저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 2년이지만 많은 분들이 광주 분들이 정치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광주시장이냐, 더군다나 여성이 더군다나 제일 젊습니다, 제가. 그러나 저의 2년을 보십시오. 2년간의 정치 행보를 보면 우리 강기정 후보님의 12년의 국회의원 생활, 아니면 이용섭 후보님의 관세청장, 국회의원 2번, 장관 2번, 그 모든 화려한 직이 과연 제 2년과 비교할 만한가? 저는 그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정치적으로 쌓았던 그런 정말 경력들이 저의 2년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저의 경력이 훨씬 자랑스럽습니다. 늘 아픈 곳을, 늘 가치를 위해서 저를 버리죠, 그냥. 최고위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에 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석도 없는데, 네. 과연 누가 문재인의 깃발을 들고 문재인을 찍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의 깃발을 들고 부산에서 싸운 거랑 똑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문재인의 깃발을 들고 광주에서 싸웠단 말이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다 자기 유리한 곳만 찾아갔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게 제가 문재인의 깃발을 들고 호남의 문을 여는데 조그만 돌의 역할을, 디딤돌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승리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영입할 때 저한테 요청했던 기업, 지금 호남의 기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엉망이죠. 네, 정말입니다. 그 DNA는 하루아침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제가 그래도 글로벌 기업에서,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10년 이상, 정말 15년 정도 뒤처진 기술을 넘어서면서 일본과 미국을 이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DNA는 하루아침에 심어지지 않고, 우리 호남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정치적 DNA는 세계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여성이 단 한 명의 이게 구청장도 안 나온 이 광주가 민주화의 정치적 어떤 DNA가 높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떨지 몰라도 인식은 정치적 DNA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호남은 경제적 DNA가 정말 이제는 필요한 때 아닌가 해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아마도 그때 광주시장을 준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여성의 문제, 이제는 광주에서 또 호남에서 진보의 가치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그 포용적 리더십, 그리고 어머니들이 혁신적이시죠. 그리고 무등산이 있는 이 따뜻한 이 호남에서 이제는 여성 시장에 한번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게 또 편벽하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따뜻한 리더십으로 가자. 과거를 치유하고 이제 민주화, 인권, 평화의 그 가치를 넘어서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가 여성 시장을 한번 내보자. 이런 말씀 참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여망이 제 어깨에 있는데, 제가 낡은 기득권에 무릎 꿇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17개 광역 단체장 중에 대한민국의 최다 득표로 본선에서 승리하여 우리 대표님과 민주당의 승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낡은 조직력으로 정말 점철된 이 호남의 낡은 기득권에 양양자가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네. 그 부분은 네. 그 경선 때 하셨던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꼭 그 예비 그 경선에 이기셔야만이 네. 그 본선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세계타임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본 기자가 또 봤을 때 네. 지금 삼성전자 아까 메모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이쪽에 있는 광주 센트럴파크 이 518 이 타워보다도 네.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네. 광주시장이 이제 당선됐을 때 계획하고 네. 가는 건데 네. 지금 광주 이제 이 경제가 네. 그동안 이제 부모 아시아는 그룹이 이제 여러 가지 주도권을 갖고 왔는데 그 과정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모 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광주 시장이 이제 이 경제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 양 후보님께서 이제 전 삼성전자의 임원이 계셨으니까 네. 지금 경기도 평택 쪽으로 그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 광주 센트럴파크보다도 네. 삼성전자가 먼저 왔더라면 네. 훨씬 그 여러 가지 그 광주 시민이라든가 과연 양양여보나 네. 더 믿음이 갔을 건데 네. 본 기자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네. 많이 네. 있다. 네. 이제 그걸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자리 창출 그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러면 후보 예비 후보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네. 삼성전자에 그걸 유출했으면 얼마나 그냥 이게 그냥 누워서 가는 일을 가까이에 시키한 일을 놔두고 이 어려운 이거를 했을까? 본 기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직으로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역단체장이 돼야만 지금 여기 있는 광주를 국가대표 산업도시로 그리고 스마트 전장산업 이 부분 다 제안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제안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삼성에서도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은 아시죠? 왜 네, 그런지. 네. 그리고 이 정부가 못하는 대기업과의 그런 과교 역할. 저는 광주에서 가장 필요한 산업이 자동차 밸리가 있고 에너지 밸리가 있으면 스마트 전장 산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거 먹거리죠. 네, 그래서 스마트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기흥, 화성, 평택, 아산으로 이르는 이 산업권의 반도체 밸리를 광주까지 이어야 된다. 평택에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와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사실 광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오토모티브형, 뭐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CIS 센서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또 비메모리가 한 90%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해서 그 반도체 밸리가 광주까지 이어져야지 우리 광주가 살아나지. 저거 없이는 자동차도 죽고 에너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제2의 금호타이어가 제3의 제4의 금호타이어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기아도 어렵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후보보다 저는 제가 삼성에 물어봤습니다. 광주에 누구랑 혹시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단체장이든 누구든 단 한 분하고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윤장희 시장도 마찬가지, 이용수 후보님도 마찬가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가깝게 만납니다. SK든 현대든 삼성이든 LG든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그 30년 동안의 네트워크로 기업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고 산업 유치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전데 산업이 어려운 이 광주에서 저의 역할이 지금 당장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기득권에 무릎 꿇었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자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빚을 지고 있는 부채의식 있는 데가 호남이에요, 광주. 예. 그리고 가장 부채의식 있는 사람이 양양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채의식을 가장 활용할 수 있고 광주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정부도. 다만 저는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제1위 도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삼성이 안 오겠습니까? 외국에 뭐 구글이 안 오겠습니까? 뭐 덴소가 안 오겠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고요. 근데 광주는 사실보다 인식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강하게 지금 박혀 있는데 사실 광주가 참 따뜻한 도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픔의 도시, 늘 투쟁의 역사, 그리고 정쟁의 도시, 한 발짝도 미래로 못 나가는 도시, 정말 빛고울이 잿빛인 도시, 그리고 지하철 2호선 하나 하겠다고 하는데 15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다툼만 있는 도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정말 과거는 치유하고, 제가 여성이지만 상상해 보시면 영남기업이라는 데서 고고녀, 고졸 호남 여성 혼자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우뚝 섰습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우뚝 섰는데 그 과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투쟁하지 않습니다. 따뜻함으로 안고
안고 또 혁신해내고 이런 리더십이 이제 포용적 혁신적 리더십이 광주에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기업을 유치해내고 광주 발전을 이끌 수 있는데 저를 선택 안 한다는 건 광주 시민의 큰 저는 손실이라고 보고요. 이거 취재하셔도 돼요. 삼성의 스마트 전장산업도 제가 제안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국립심혈관센터가 네. 장성에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정부 예산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서 바이오 요새 의약품 공장이라든지 이거 지금 송도에 지금 예, 예. 되고 있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 바이오라고 해서 R&D가 그렇게 R&D력이 없어도 그 공장은 어디에 위치하느냐입니다. 근데 이 서남권의 광주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의료 수준도 그러니까 뭐 고령화된 이 광주 전남의 의료에 대한 혜택도 정말 높이지만 그 아시아 문화권, 중국, 베트남 이런 쪽에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제안서를 내놨는데 이걸 제가 6월 13일 날 광주 시장이 되자마자 정부와 또 기업과 이야기를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는 평택이나 분당이나 뭐 일산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중소기업과 벤처와 스타트업, 뭐 자영업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키 산업이 있어야만 이게 중소기업도 살고 벤처도 살고 스타트업도 살고 청년 창업도 살고 요식업, 문화까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하고요. 간절합니다. 저는 그냥 저의 영달이었으면 정치권에 안 오죠. 그냥 삼성의 임원으로 그 글로벌 수준의 대우를 받고 살지 제가 왜 여기 오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산업을 유치를 하면 광주가 과연 광주 시민이 행복한가에 대한 심오한 고민에서 제가 광주를 고민했던 결과입니다. 제가 저쪽에 보이시죠? 네. 광주광역시 전도를 하루에 수십 번을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내놓은 건데요. 결국은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몰려오려면 어디 제가 이제 산업 유치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분들이 과연 광주 가볼 데가 있느냐, 랜드마크가 있느냐, 뭐 어디를 찾아가 봐야 되냐, 없어요. 맞습니다. 잿빛이에요. 빚고리 빚자가 빚이 많냐, 돈빚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도 알고 이런 문화 쪽에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광주의 중심을 보니 기아자동차가 50년 이상 된 저 노후된 저 자리에 기아자동차를 그냥 과거의 어떤 산업 구조로는 기아자동차도 제2의 금호타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의 대표 기업인 기아자동차를 대표기업으로,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 여기 30만 평이 있을 것이 아니라 빅그린 산단으로 옮겨야 됩니다. 120만 평으로 옮겨야 되고, 테슬라하고 우리 기아자동차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다녀왔는데,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효율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중간에 도로도 나 있죠. 그렇죠. 그냥 공정 따라서 한 바퀴 돌면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기아자동차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옮기고, 이 자리에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이 광주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네, 힐링 공간, 그리고 문화의 공간, 도심 재생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우리 이제 광주 미래산업전략연구소에서 내서 발표를 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심오한 토론과 고민과 고민을 거쳐서 나와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설레하고 계시는데, 저게 광주 센트럴파크 그리고 랜드마크인 518m의 빛의 타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파크가 되고, 거기에 51,800그루의 우리 시민들의 기증한 나무를 심을 거고요. 5.18의 정신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5.18m고 저기에는 광주의 역사를 다 담아낼 것입니다. 5.18, 4.19, 3.15 그리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까지 거기 이름 다 새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에펠타워에서 내는 빛보다 훨씬 아름다운 빛을 제2의 서울 오면 남산타워 올라간 것이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다는 거죠. 그렇죠. 개발들이요. 네, 그렇죠. 네, 광주의 빛을 찾는 네. 빛고울 빛을 찾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표현하지 마시고 네. 이 개발을 서울의 제2의 남산식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이 네. 그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용어는 네. 우리나라 먹지만 네. 시민들은 전반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쉬운 말을 전달해야만이 네. 아 정말 양양이 이거구나. 네. 야, 이게 하시고. 근데 광주 시민은 저 얘기 들으면 다 이렇게 알고 설렙니다. 네, 수준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쁘시니까 청년 일자리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스마트 너희들이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하지만 아마 제안서를 제출하지만 네. 선거 전에 예를 들어 제안서보다는 네. 아예 먼저 영예이렇게 하겠다. 네. 훨씬 그 유리한 곳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선거 표를 아니, 의식해서 뭐를 제가 뭐 해오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제도 정책적으로 그걸 해내지 않으면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기업은 안 옵니다. 오란다고 해서 맞습니다. 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는 제가 기업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는 알죠. 그러면 광주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저게 이제 뭐 반도체 밸리를 잇는 것도 일자리지만 실제로 센트럴타워와 저 518 빛의 타워도 몇 개였죠? 2만 개 정도의 저희가 이제 정책 토론회로 결과를 내줄 건데 청년 일자리 생깁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아마 양양자가 현장 일자리, 관료 일자리가 아니라 현장 일자리,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그냥 먹고 사는 월급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저처럼 19살 때 취업을 했어도 성장하는 일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본인도 성장하고 아이도 이 지역에서 낳고 키워도 글로벌 인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는 청년들은 다 돌아온다고 봅니다. 섬서성 아시죠? 네. 시안. 네. 시안에 지금 반도체 들어가 있죠. 네. 저희가 개발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48층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산업벨트와 그다음에 진시황의 그 천년고도의 병마총 갱이 발굴되면서 섬서성은 그야말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그 어우러진 도시가 새로 태어나면서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섬서성의 출신들 그리고 미국이나 세계로 나갔던 청년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다시 그쪽으로 다 몰려들고 그게 제 꿈입니다. 광주는 구도심도 살리고 문화 예술 쪽도 살리고 그다음에 신산업 이제 그걸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자리 창출 그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후보 예비 후보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삼성전자에 그걸 유출했으면 얼마나 그냥 이게 그냥 누워서 가는 일을 가까이 시키한 일을 놔두고 이 어려운 이거를 했을까? 본 기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직으로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역단체장이 돼야만 지금 여기 있는 광주를 국가대표 산업도시로 그리고 스마트 전장산업 이 부분 다 제안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제안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삼성에서도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은 아시죠?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정부가 못하는 대기업과의 그런 가교 역할. 저는 광주에서 가장 필요한 산업이 자동차 밸리가 있고 에너지 밸리가 있으면 스마트 전장 산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거 먹거리죠. 네, 그래서 스마트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기흥, 화성, 평택, 아산으로 이르는 이 산업권의 반도체 밸리를 광주까지 이어야 된다. 평택에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 광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오토모티브형, 뭐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CIS 센서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또 비메모리가 한 90%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해서 그 반도체 밸리가 광주까지 이어져야지 우리 광주가 살아나지. 저거 없이는 자동차도 죽고 에너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제2의 금호 타이어가 제3의 제4의 금호 타이어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기아도 어렵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후보보다 저는 제가 삼성에 뭘 봤습니다. 광주에 누구랑 혹시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단체장이든 누구든 단 한 분하고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윤장희 시장도 마찬가지, 이용석 후보님도 마찬가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가깝게 만납니다. SK든 현대든 삼성이든 LG든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그 30년 동안의 네트워크로 기업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고 산업 유치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전데 산업이 어려운 이 광주에서 저의 역할이 지금 당장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기득권에 무릎 꿇었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자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빚을 지고 있는 부채의식이 있는 데가 호남이에요, 광주. 그리고 가장 부채의식 있는 사람이 양양자입니다. 그러면 그 부채의식을 가장 활용할 수 있고 광주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정부도. 다만 저는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제1위 도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삼성이 안 오겠습니까? 외국에 뭐 구글이 안 오겠습니까? 덴소가 안 오겠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고요. 근데 광주는 사실보다 인식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강하게 지금 박혀 있는데, 사실 광주가 참 따뜻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픔의 도시, 늘 투쟁의 역사, 그리고 정쟁의 도시, 한 발짝도 미래로 못 나가는 도시, 정말 빛고울이 잿빛인 도시, 그리고 지하철 2호선 하나 하겠다라고 하는데 15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다툼만 있는 도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정말 과거는 치유하고, 제가 여성이지만 상상해 보시면 영남기업이라는 데서 고호녀, 고졸 호남 여성 혼자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우뚝 섰습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우뚝 섰는데 그 과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투쟁하지 않습니다. 따뜻함으로 안고 또 혁신해내고, 이런 리더십이 이제 포용적 혁신적 리더십이 광주에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기업을 유치해내고 광주 발전을 이끌 수 있는데 저를 선택 안 한다는 건 광주 시민의 큰 저는 손실이라고 보고요. 이거 취재하셔도 돼요. 삼성의 스마트 전장산업도 제가 제안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국립심혈관 센터가 장성에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정부 예산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서 바이오 요새 의약품 공장이라든지 이거 지금 송도에 지금 되고 있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 바이오라고 해서 R&D가 그렇게 R&D력이 없어도 그 공장은 어디에 위치하느냐입니다. 근데 이 서남권의 광주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의료 수준도 그러니까 고령화된 이 광주 전남의 의료에 대한 혜택도 정말 높이지만, 그 아시아 문화권,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의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제안서를 내놨는데, 이걸 제가 6월 13일 날 광주시장이 되자마자 정부와 또 기업과 이야기를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는 평택이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중소기업과 벤처와 스타트업, 자영업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키 산업이 있어야만 이게 중소기업도 살고 벤처도 살고 스타트업도 살고 청년 창업도 살고 요식업, 문화까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하고요. 간절합니다. 저는 그냥 저의 영달이었으면 정치권에 안 오죠. 그냥 삼성의 임원으로 그 글로벌 수준의 대우를 받고 살지 제가 왜 여기 오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산업을 유치를 하면 광주가 과연 광주 시민이 행복한가에 대한 심오한 고민에서 제가 광주를 고민했던 결과입니다. 제가 저쪽에 보이시죠? 네. 광주광역시 전도를 하루에 수십 번을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내놓은 건데요. 결국은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몰려오려면 어디 제가 이제 산업 유치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분들이 과연 광주 가볼 데가 있느냐, 무슨 랜드마크가 있느냐, 뭐 어디를 찾아가 봐야 되냐, 없어요. 맞습니다. 잿빛이에요. 빛고울이 빛자가 빛이 맞냐, 돈빛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도 알고 이런 문화 쪽에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광주의 중심을 보니 기아자동차가 50년 이상 된 저 노후된 저 자리에 기아자동차를 그냥 과거의 어떤 산업 구조로는 기아자동차도 제2의 금호타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의 대표 기업인 기아자동차를 대표 기업으로,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 여기 30만 평이 있을 것이 아니라 빅그린 산단으로 옮겨야 됩니다. 120만 평으로 옮겨야 되고, 테슬라하고 우리 기아자동차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다녀왔는데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효율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중간에 도로도 나 있죠. 그렇죠. 그냥 공정 따라서 한 바퀴 돌면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기아자동차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옮기고, 이 자리에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이 광주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네, 힐링 공간, 그리고 문화의 공간, 도심 재생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우리 이제 광주 미래산업전략연구소에서 내서 발표를 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심오한 토론과 고민과 고민을 거쳐서 나와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설레하고 계시는데, 저게 광주 센트럴파크 그리고 랜드마크인 518m의 빛의 타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파크가 되고, 거기에 51,800그루의 우리 시민들의 기증한 나무를 심을 거고요. 5.18의 정신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5.18m고 저기에는 광주의 역사를 다 담아낼 것입니다. 5.18, 4.19, 3.15 그리고 독립운동 했던 분들까지 거기 이름 다 새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에펠타워에서 내는 빛보다 훨씬 아름다운 빛을, 제2의 서울 오면 남산타워 올라간 것이 그런 그렇죠.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개발들이요. 네, 그렇죠. 네, 광주의 빛을 찾는, 빛고울 빛을 찾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 표현하지 마시고 이 개발을 서울의 제2의 남산식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이 그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용어는 우리나라 먹지만 시민들은 정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쉬운 말을 전달해야만이 정말 양양이 이거구나. 하시고. 근데 광주 시민은 저 얘기 들으면 다 이렇게 알고 설렙니다. 수준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쁘시니까 청년 일자리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스마트 그리고 삼성전자에 접목하서 하지만 제안서를 제출하지만 선거 전에 예를 들어 제안서보다는 아예 먼저 이게 이렇게 하겠다. 훨씬 그 유리한 곳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선거표를 의식해서 뭐를 제가 뭐 해오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제도 정책적으로 그걸 해내지 않으면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기업은 안 옵니다. 오란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는 제가 기업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는 알죠. 그러면 광주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저게 이제 뭐 반도체 밸리를 잇는 것도 일자리지만 실제로 센트럴타워와 저 5.18 빛의 타워도 몇 개였죠? 2만 개 정도의 저희가 이제 정책 토론회로 결과를 내릴 건데 청년 일자리 생깁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아마 양양자가 현장 일자리, 관료 일자리가 아니라 현장 일자리,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그냥 먹고 사는 월급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저처럼
19살 때 취업을 했어도 성장하는 일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본인도 성장하고 아이도 이 지역에서 낳고 키워도 글로벌 인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는 청년들은 다 돌아온다고 봅니다. 섬서성 아시죠? 네. 시안. 네. 시안에 지금 반도체 들어가 있죠. 네. 저희가 개발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48층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산업 벨트와 그다음 진시황의 그 천년고도의 병마총 갱이 발굴되면서 섬서성은 그야말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그 어우러진 도시가 새로 태어나면서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섬서성의 출신들 그리고 미국이나 세계로 나갔던 청년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다시 그쪽으로 다 몰려들고 그게 제 꿈입니다. 광주는 구도심도 살리고 문화 예술 쪽도 살리고 그다음에 신산업도 제대로 만들어내고 할 사람이 접니다. 네. 그다음 그 이제 그 이어서 네. 그 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국회의원 그 선거 때 4.13 때. 네. 선거 때 그 주기차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네. 김종인 그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삼성전자 확인을 하면 네. 시한은 답이 안 오고 네. 답을 줬다라면 네. 좀 좋은 결과가 또 나왔을 자, 것인데 이제 그래서 호남 이 광주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그냥 없이 했겠습니까? 제가 삼성 출신인데 다 얘기가 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당이 이 정치 쟁점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저거 됐다 싶으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전장 산업을 키로 정말 키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하만도 인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차세대 다 전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언론도 좀 아셔야 되는 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 팀도 있고 한데 이제 투자를 어디다 할 거냐를 물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투자를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라는 워딩이었어요. 정확하게 따져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뭐 전장 한 방 없다 이렇게 언론에서 내버리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도 한 게 없다 그러네? 뭐라 그러겠습니까? 앞서가는 기자들이 저 역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뭐 계획이라도 나오면 네. 계획이 있다는 그런 조건데 단칼 하니까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늘 호남은 뭔가 정치 쟁점화를, 경제도 정치 쟁점화를 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도 정치를 하고 경제인도 정치를 해요. 언론도 정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뭐가 아쉽다고 거기다가 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분노스러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기득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상대 당이든 아니든 그런 게 나왔냐. 그럼 우리가 함께 도와서 이 광주, 호남을 위해서 좀 노력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 만약에 천정배 의원이 아니고 제가 당선됐으면 저는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더 역량을 가지고 아마 진척이 됐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동차 밸리 말만 하고 있다라는 이 자동차 밸리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요. 그 스마트 전장 산업 전장 클러스터가 이 대통령의 공약까지 제가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네. 네. 하여튼 이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꼭 그 경선에 네. 승리해서 네. 본선에 가서 꼭 본인의 꿈을 네. 이룰 수 있도록 네. 본 기자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라도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을 위해서 제가 시장 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